안녕하세요. 앞쪽으로 가십시오. 앞은 여기.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신가요? 진짜 안녕하신가요? 우리는 그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반세 안녕하셨습니까? 반세 잘 주무셨습니까? 하는 인사를 이렇게 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근데 요즘에는 정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런 인사를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10년 전 세월호 참사도 밤새 안녕하지 않았죠? 2년 전 12구 이태원 참사도 밤새 안녕하지가 못했습니다. 오늘은 2년 전 12구 이태원 참사 159명의 그 별이 된 생명들, 또 159의 우주가 사라진 아픔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또 2년 동안 서로 밤새 안녕하지 못하고 서로 편안하게 지내지 못했던 부모님들, 가족들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산안 살주 되게 엄청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또 뭔가 해봤더니 뭐죠? 살아있으니 살아간다. 어떤 때는 투명 같지만 아마 또 강한 의지, 민초들의 삶을 표현해주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는 끝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내 살아가고 이어간다는, 이겨낸다는 그런 의미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방음이 소녀님께서 이런 그 연극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들을 우리가 같이 끌어안고 또 그걸 우리 마음속에 느껴서 이겨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연극을 준비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또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이해서 그 아픔을 우리가 함께 또 마음속에 담고 또 이겨내서 정말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 오늘 저 시편에서도 보면은 이 시대의 정의가, 이 시대의 평화가 넘쳐서 생명이 넘치는 세상,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예수님이 꿈꿨던 그 하느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함께 담으면서 또 이 연극을 통해서 그 모든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이 연극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되도록 주님의 기도 이렇게 시작하면서 연극 우리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인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뵙게 된 걸 반가워해야 할지 아파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이 연극은 저는 평생 연극쟁이로 살았지만 천주교 신자가 아니면 이 연극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매일 아침 바치는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이 기도가 이 연극을 만들게 했습니다. 평신도가 맨땅에 박치기 하면서 발발발발 만들었지만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들께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는
아주 드물고 힘들었는데 우리 천주교 전국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님, 위원장 김인국 신부님께 제가 어린애처럼 때를 써가지고 공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천사 2주기에 공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때를 써서 신부님께서 이 자리 만들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강정에서 올라와서 순교자 강한수 볼룸바 연극을 각 성당마다 초청하면 가서 하고 있는 중에 작년에 이태원 골목에 가서 느꼈던 그 참담함을 그냥 저 개인적인 감정으로만 남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걸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는 누구보다 뜨겁게 이런 문제, 그 할로 성인들의 수호성인의 기념일 전날을 기념하는 할로윈 데이에 돌아가신 그분들을 다시 한번 뜨겁게 생각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우신 분들께 이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고, 오늘의 연극쟁이 연극을 통하여 바치는 이 기도로 그 많은 참사와 학살의 별이 되신 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픈 얘기지만 여러분, 내 이야기, 내 가족의 이야기, 내 친구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당사자의 마음으로 이 연극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연극을 시작할 수 있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좁은 공간에서 불길을 피하다 옥상에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락에 대비한 응급조치도 없어 건물에서 떨어져 다친 사람들이 한동안 창바닥에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늘 참사는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을 시도하는 순간 이미 예견된 것이라 해도 경찰로서 할 말이 백씨가 차벽에 연결된 줄을 당기기 시작하자 경찰이 물대포를 조준 사격합니다. 차벽과 4m 정도 떨어져 서 있던 백씨는 강한 수압의 물대포를 머리에 집중적으로 맞고 힘없이 도로에 쓰러집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신을 잃은 백씨와 백씨를 구조하러 온 시민들을 향해서도 한동안 물대포를 조준 발사했습니다.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원 부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최초 신고자인 지역 주민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해병대원들은 구명조끼 없이 장화를 신고 일렬로 배성천에 들어갔는데 부대 측은 병사들에게 복장 통일만 강조했습니다. 사단장님 강조사항이라며 하의로는 전투복, 상의로는 적색 해병대 체육복을 입도록 했습니다. 정작 구명조끼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는 데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A씨는 국립건센터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을 하다 죽거나 다친 게 아니다. 사단장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의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서귀포 강정에서 온 고윤선 됩니다. 이제 나이는 85 먹었습니다. 여기 앉아서 이야기해도 되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가 이 자리에 영 나오게 된 건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 전에 저희 가족 소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성은 고씨로 영자, 일자, 고영일 되시고 어머니는 강씨, 순자, 옥자, 강순호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금술이 막 좋아한 집안에서 큰 소리 한 번 나는 저것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경호국 저희 형제지간은 큰 오라방 이름은 고윤민, 둘째 오라방은 고윤용, 셋째가 나 고윤선이고 날로 여동생이 셋이신디 윤순이, 윤니, 경호고 막둥이, 윤아 이렇게 6노이 됩니다. 현안 나가 이 자리에 영 나오게 된 건 나가 9살 때 시국이 막 어수선하연 가을 저녁인데 그날은 아버지가 쉬는 날이라 아버지가 나 데리고 아직 막둥이 어머니 뱃속고백이실 때 여동생 둘대련 바다에랑 고맥이여 물고기여 문어 잡아단 그걸로 어머니가 밥상을 출렁 들러모진 허난 배가 이만히 한락산이만이 불러놓으난 들러모질 못해요. 현한 아버지가 그걸 들으래 영 정제로 가져가는디 어디서 보도 못한 사람들이 어머니를 그냥 꽉 뭉쳐도 아버지 뒷덜미를 확 낚아챈 게 많은 너 고영일이 맞지? 어머 아버지를 찌질 끄성거는 알아가시. 아이고 집에 오라방 들어놓고
난 놈이 모서와 팍팍팍팍 털고 쓰러지신 어머니신 날 달려가거라. 어머니 내기가 어떤데 가운데 배려 감사랑 싶고 정신이 오신 것 닮아. 어머니 아버지 어떡해. 어여가라. 그제서 제우 정신을 차려 아버지 뒤를 쫓아가는데 한참 쉬다 배려 감사하자 흠뻑먹이 되어 혼자 돌아가십니다. 걔는 다음 날부터는 큰아버지여 친척들이 다 모아져 사람들 가둬놓은 창고로 학교로 팔죽서로 아버지를 조장댕겨도 아버지를 쫓지 못해. 걔는 아버지 끌려간 지 헌 사흘 만에 도순에 사는 이모가 해는 어둑어둑해져가는 뒤 정신 잃어본 사람과 달려와. 정말 폭풍하는 신천더미 속에서 윤매마방 찾았죠. 사람을 굴비 엮듯이 엮고 폭포 위에서 밀어 떨어져 온 것 닮아 실신들이 큐큐이 쌓여 있신디 오나 들쳐 찾아. 시신을 온 사람 들쳐가면 우리 아버지를 조져. 윤매마방이 혼말은 맨말이고 혼짝말만 이것이 너 있어. 이모가 그 집신을 꺼내는 그걸 붙잡아 울음이 터져. 울음머니 그 집신을 끌어안아 똥국을 하는 뒤 누개가 더 잘 노는지 내기 어려운 거지. 이모 울음소리 더 커져가고 우리 덩달아 더 울고 그칠 줄 모르는 울음 바다가 되고. 그냥 날 불가지난 큰아버지여 친척들이 손알고 짚고선 아버지 시신을 모사 건성으로 같이 구덩이를 팝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그 와중에 그날 밤 우리 막둥이를 낳아서 하여간 저 서귀포 사는 법판에 사는 윤나라. 그때 우리 윤순이가 6살, 윤이가 4살, 나 9살, 저거 노라만 12살, 저거고 우리 큰어라만 17살. 그때 우리 큰오라방은 고등학생인데 막 똑똑하여 감정에서 천재가 되는 거죠. 형님들만은 아버지 영장 치르고 며칠 뒤밤에 어머니가 큰오라방을 불러. 큰오랑 불러 영 안 쳐는 게만은 요 속보종이 소급에서 뭘 꺼내면 오라방 손에 꼭 쥐어주면 눈물을 형인게만은 큰오라방은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어머니신디 절을 하더라. 난 뭔가 하여 영 베리단 너미 졸아와 동생들 깨하는 잠이 들어오라. 형은디 그 이후로 우리 큰오라방은 집에서 아니고 그게 우리 큰오라방 마지막 모습. 나중에 한 얘기지만은 수상한 사람들이 우리 집을 감시하는 걸 봐. 어머니가 큰오라방까지 어떤 데 가고 일부러 서울로 피신을 보내고. 아이 경인되면은 그 뒤로부터는 아예 경찰들이 우리 집에 들이닥쳐 막 집안을 뒤져. 그것도 한밤중. 아이고 집에 남자라는 건 죽고 놀아방뿐이고 어머니여
동생들 나신디 다 맡겨둔 조고노라방역 사비역 괜히들러 나간 게만은 한정식당 어머니 혼자 들어와서 게만은 저녁 먹을 때도 아니 되신디 우리 신디 저녁을 먹연 게만은 막둥이 윤한 나가 없고 윤인 어머니가 없고 윤순인 나 손잡고 어머니 양손에 붓다리 들러 우리 신디 막 빨리빨리 걸으랜 걸음을 재촉해 간구나. 아버지 무튼 밭이나 아버지 무튼 자리 옆에 영 배려구나. 집더미가 덕거정 씻고 집더미를 영 치우난 구덩이가 나오고 사다리가 있어 갱영 배려구나. 어머니 초고노라방이 윤선아 빨리 내려와. 오라방이 사다리 꽉 잡고 크네. 걱정하지 마라. 내려와이. 허연 애기를 넘은 그 사다리를 내려가는데 아이 나 그치로 긴긴 사다리 처음 보는 거다. 정말 깊은 구덩이야. 경험인 우린 밤이 그 속에서 지내다. 날 밝아지면 집에 가 밥 해 먹고 날씨 어두워지면 구덩이 속에서 지내. 아이고 참 신기한 게 동생들이 그치러버려도 그 속에서 한번 울지를 않아요. 너희 겁을 먹어 가는 건디사 너희 착하여 가는 건디사 요 막둥이 갓난쟁이 좋죠. 우리 어머니 얼마나 애 같으실까.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였죠. 35에 서방일 넘을고 요 가진 거도 애기들은 보글보글 하고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잠시 쉬는 걸 못 봐. 그 노라방이라도 있었으면 헛설 편안했을 테지만은 무슨 핑계로 잡아다 그 사단을 내지 모르고 그 길을 택했거든요. 자식 5을 혼자 키우는 거 쉬운 일이라. 가끔씩 밤이 우리 어머니 우리들 다 자는 줄 알아. 혼자 바닥에 나. 경험이 요 주먹으로 가슴 팡팡 치다 한숨만 푹푹 쉬고 소리 나물다 우리 들을까 보네. 입 꽉 들어마가 물고 나도 소리 내어 물다 우리 어머 들을까 보네. 베개 꽉 물어물고 산안산안주. 우리 어머니 우리들 먹여 살리자 바닥으로 밭으로 일가몰미 동생들 돌보는 건 낮춰지라. 경험이 난 동생들 대령 포말도 잡고 고사리 미나리도 검질도 배고 현 허당보란 공부를 못하여 글을 읽을 줄 아는디 요 책헌을 읽을 틈이었어. 그냥 나가 12살 된 난 아랫동생 신디 동생들만 맡겨도 난 물질을 하기 시작하였어. 놈들 나가는 참먼 바닥에도 가고 놈들 위험하게 나갈 때도 난 가고 돈을 맺들지 어떤 어멍을 도우지. 새벽부터 나가 물질하고 살았죠. 그때 나 나이 15살. 큰 상고는 못 됐지만은 바닥이시면 살았어. 바닥은 나 마음을 풀어줬거든. 그자 바닥에 나가 바닥이 날 살렸어. 개만디 우리 어머니 살면서
시국에 관한 말을 한 번도 안 해요. 돌아가시기 전이 정신줄 꾸미실 때 아버지 재산날 정신 나가면 사는 거죠. 큰집이 아들 종원이, 큰집이 아들 종원, 큰집이 아들 종원이. 이름을 부르더라고. 몇 번이나 계속. 에이구 난 누군지 몰라. 얼굴도 기억 안 나. 경은띠, 우리 아버지 삼촌이요. 종훈이 삼촌은 학교 선생님이셔. 선생을 많이 배운 자고 배운 자는 빨갱이다. 그 사람 죽여버리고. 우리 아버지 선생의 형제는 빨갱이 무리들어 빨갱이다. 그 사람 죽여버리고. 그때 우리 아버지 나이 38. 그날이 무작위 춘날 10월 28일. 우리 아버지가 그치는만 아니지 것이. 우리 아버지가 그치는만 아니지. 아버지,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이거 아버지 사진 가져오래 넣어놔. 어머니 사진이시나? 어머니 사진 가져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신 적에 가끔씩 부르던 노래가 있는데 제가 불러봐도 되겠습니까? 가버린 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가버린 살은 찾아올 수 없지. 죽자 사자 고생만 하다가 갔지. 무사 죽자 사자 그리 왔다 그리 가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온 전호준이라고 하고 말이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1980년 5월 5.18 광주 민중항쟁 당시 5,6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5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저희 동네 그리고 이웃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시민군도 아니고 집회에 나간 것도 아닌데
무고하게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나와봅니다. 괜찮지라? 네. 그럼 시작해 볼랍니다. 먼저 주남마을 버스 사건이 있는 거예요. 5월 23일 버스 한 대가 역 광주에서 저 화순으로 넘어가고 있었어. 그 버스에는 송원 여상 3학년 박현수, 여고 2학년생 홍금수, 시신들을 안치할 관을 구하기 위해 화순으로 가던 백대환, 황호걸, 일심방진 노동자였는지 나이통의 공장이 문을 닫자 화순 본가로 가던 고영자, 할아버지 제사를 모시러 가던 김출래 등 총 18명의 시민들이 타고 있었고 말이야. 개헌군들은 더 이상 역 광주를 빠져나가거나 들어갈 수 없다 하면서 아주 그냥 광주 외곽 지역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해필사 역 버스하고 개헌군 놈들하고 그냥 딱 마주쳐버렸죠. 개헌군들은 버스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그냥 무차별적으로 발포를 해버리고 날아든 총탄에 버스 기사는 즉사해버리고 버스는 저 또랑으로 굴러 떨어져 버렸어. 그런 뒤도 이놈들은 그냥 그 버스를 향해서 그냥 미친 듯이 그냥 사격을 퍼부숴버렸죠. 의자가 뒤집어지고 깨진 유리창에 그냥 빨간 피들이 그냥 팍 튀어도 총소리는 멈추질 않았단 게요. 그 버스에 타고 있던 18명의 시민들 중 17명이 M16 총탄에 맞아서 사망을 했는데 머리, 가슴, 하복부도 온 몸이 그냥 수십 발의 총상으로 난사를 당해버렸죠. 그런 뒤도 이놈들은 그냥 버스에 올라타갖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일일이 대검으로 막 찔러가면서 확인 사살까지 했답니다. 다행히도 딱 한 사람, 여고 2학년생 홍금숙 양이 살아남았는데 이 모든 진상은 그녀의 증언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개헌군 한 놈이 야 오늘 아침에도 버스 한 대를 습격해서 11명을 죽였어. 어때? 너도 맛 좀 볼래? 저희들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살려주세요. 쏘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평범한 시민이에요. 제발 쏘지 마세요. 이렇게 애원을 하는데도 계속 총을 쏘고 칼로 찌르고 친구가 엉덩이를 붙잡고 야 여기가 너무 아파. 그래서 친구 어떻게 좀 해주려고 만져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엉덩이가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다음은 송암동 사건이고요. 5월 24일 개헌군 놈들에게 5월 27일 도청 학살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광주 비행장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송암동을 지나가는데 아니 그냥 갈 일이지만 마을 주민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기관총을 쏴대갖고 80명 정도 죽여버렸어라. 그런데 거기에는 광주 봉쇄를 위해서 미리 내복해 있던 교도대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나게 요 총이 그냥 시민분들이 쏜 총소리인 줄 오인해갖고 거기에다 대놓고 그냥 수류탄을 던져보고 총을 막 쏴대고 아주
저희들끼리 총격전이 벌어져 그러죠. 그 총격전으로 공수부대원 9명이 죽고 40여 명이 부상을 당한 게 아이 요놈들이 그냥 눈깔이 뒤집어져가지고 폭도들 때문에 우리 전우들이 죽었다 하면서 인근 주택과 야산을 수색하면서 목적도 표적도 없이 그냥 무지하게 총질을 해내고 말이야. 늦둥이 아들 공부시키는 재미로 사는 어머니 박여록 씨는 온치동에서 자취하고 있는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아니 갑자기 총소리가 나게 무서워갖고 그냥 하수구에 그냥 탁 열하고 숨었는데 아이고 필사 개없는 놈에게 딱 들켜버렸지라. 그놈은 하수구에 그냥 총구를 들이대고 나와! 빨리 나오라고! 하고 소리를 질러 쌌게 엄니는 그냥 무서워서 나가도 못하고 그냥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놈은 하수구에다 대고 총질을 난사해서 엄니를 죽여버렸고 말이야.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놈들은 마을로 들어가갖고 선방고, 김승호, 공장에 댕기는 권근리, 운전기사 임병철 요 세 사람을 끌어다가 마을 근처 철로에 세워놓고 사살해버렸습니다. 요 세 사람은 처음에 총소리가 날 때 집 뒷간에 들어가갖고 그냥 여기서 딱 숨어 있었는데 아니 한참 지난 때 조용해지거든. 그렇게 이제 다 갔는갑다 싶어갖고 나와갖고 그 토막에 앉아서 잔기를 두고 있다가 끌려가서 그 봉변을 당했고 말이야. 글립시 어머니는 대응군을 따라가면서 그냥 아이고 진짜 우리 아들 좀 다 살려주시오. 우리 아들 아버지도 없어라. 우리 아들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좀 다 살려주시오. 하고 빌었는데도 여러분들은 엄니가 보는 앞에서 아들을 죽여버렸구나. 나주 남평에 살던 국민학교 교감 선생님이신 송정교 씨는 광주에 살고 있는 딸을 데리고 나주 집으로 가는 길에 딸 대신 총에 맞아 사망을. 아니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생 김평영이는 조준 사살해버리고 중학교 1학년 방광건이는 친구들하고 저수지에서 멱을 깎고 있었지라. 그런데 그냥 갑자기 천지를 흔드는 총소리가 날게 이 아그들이 무서워하고 막 뛰어서 그냥 뚝 뒤에라도 딱 숨었는데 아이고 달리기가 제일 느린 광범이가 저 맨 뒤에서 뛰어오고 있었더라. 친구들이 그냥 아야 광범아 엎져야 엎져 뒤에 군인 탕! 그 순간 광범위의 머리를 향해서 총알이 날아들었지라. 그 자리에서 즉사 이 수많은 희생자들 중 가장 나이가 어린 희생자가 있었는데 효도 국민학교 4학년생 전재수. 재수는 동네 친구들하고 마을 동산 풀밭에서 그 비닐 부대로 오르락 내리락 미끄럼을 타고 있었죠. 아이 그러니 갑자기 그냥 요란한 숨소리가 나게 숨을 곳을 찾아가고 막 뛰어가니 햇빛사 고무신 한 장이 벗겨져 버렸어요. 아, 이 고무신은 엄니한테 열흘 전에 생일 선물로 받은 것이니 애지중지 아끼던 그 고무신을 놓고 갈 수 없었던 재수는 그 고무신을 주스로 돌아서는 순간 무려 6발의 총알이 재수의 가슴과 배에 박혔습니다. 죽어버렸구만요. 재수가 쓰러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큰형이 제일 먼저 뛰어와서 볼게. 아이, 재수는 엎어져 있고 등에는 별다른 상처가 안 보이게 아이고 좀 넘어져서
쓰러지는가 다 싶어갖고 아이 뭐라고 들어서 이렇게 딱 세웠는데 세상에 가슴과 배 요 앞이 싹 다 없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의 형은 기절해 들고 마을 사람들이 와갖고 그 처참한 광경을 가족들은 못 보게 하고 재수를 수습해서 항아리에 넣어갖고 집 근처에다 묻었답니다. 아이, 애들이 죽으면은 항아리에 묻는다잖아요. 그렇게 묻은 뒤 닷새 후 계엄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시체를 가져와. 묻었는데요. 무덤을 파서 가져와. 그렇게 다시 무덤을 파서 항아리 뚜껑을 열고 제수를 꺼내서 관에 넣고 이 관을 경운기에 싣고 계엄군 놈들에게 아니 생떼 같은 자식이 죽은 것도 이 역장이 무너지는데 그 자식을 경운기에 싣고 그 자식을 죽인 놈들에게 가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지야! 네가 왜 군인들 쪽에 맞았다냐? 어찌에 필사부가 있었냔 말이오. 그깟 고무신이 뭐라고? 어메가 참결내든 막결내든 사줄 것인지 그냥 넣고 도망치지. 제수야, 아이 대답 좀 잘해봐야. 어느는 네 없이 못 산다니. 어메가 가마, 내가 가마. 이놈들아, 이 애린 것을 왜 쐈냐? 내 새끼가 뭔 죄가 있다고 정리를 해. 차라리 나를 쏘지. 나도 죽여라. 나도 죽여 이놈들아. 그러고 어미는 가슴에 사무치는 한을 담고 사시다가 재수가 죽은 지 4년 만에 결국 아들을 만나러 가셨구만. 1969년생 전재수. 지금 살아있으면 55. 당시 나이 11살. 지는 그때 8살이었구만. 전재수는 저의 형이구만이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하니라. 살아있으니 사느냐? 죽지 못해 할 수 없이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투교를 앞두기 맥주 퀘스천. 가혹한 운명의 화살을 받아도 참고 있어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밀려드는 재앙을 온 힘으로 쌓아
물리칠 것인가? 죽어 잠들다 그것뿐이겠지. 잠이 들어 만사가 끝나 가슴 쓰린 온갖 육체가 받는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면 그건 생의 끝이가 아니겠는가. 죽어 잠이 든다. 잠이 들면 별들의 꿈을 펼지. 이승의 번뇌를 벗어나 영혼의 잠이 든다면 그땐 또 어떤 꿈을 꿀 것인지. 이것이 또 망설임을 준다. 여기 명남에 분명히 제 동생이 있어요. 여기 명남에 분명히 제 동생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 없나? 지금 명남에 그만이 안 나와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어떤 연구에서도 이제 인력을 하고 있는 잠수사 500여 명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약혼을 모시고 이렇게 아프다. 대한민국이 그런 시험 같지 않습니다. 그런 시험 같지 않습니다. 어딜 따라! 어딜 따라! 특조위가 내분으로 조사 시작조차 못하고 있을 때 정부는 난데없이 특별법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인 해수부를 특조위에 투입한다는 건 정부가 조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얘기였습니다. 게다가 해수부는 배 보상안을 발표하며 우리들의 진심을 또 한 번 왜곡했습니다. 저가 이런 나라에서 내 새끼를 낳고 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습니까? 대통령 있으면 나와! 대통령 있으면 나와! 내 새끼 살려내!
가슴에들 차고 계시는 이본이 알지 못 척하는 무지개색을 넘어가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원고 2학년 1반 17번 지성이 아버지는 2014년 4월 15일 평소에는 잘 하지 않던 사녀 일남을 키우느라고 삶에 쫓겨서 아이들 출퇴근을 한 번 못 시켰던 그 아버지가 이상하게도 그날 지성이를 차에 태우고 단원고 앞에 내려다 줬습니다. 과자 봉지와 책가방.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죠. 다음날 아침 언론 뉴스에서 자막이 뜹니다. 세월호가 침몰해갑니다. 생전 보지 못한 전화번호가 아버지 핸드폰에 찍힙니다. 싸늘한 느낌과 함께 받았습니다. 지성이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배에 물이 차. 그래서 그 아버지는 바다를 잘 알고 있기에 핸드폰을 빌려준 그 친구와 구명조끼를 잘 가지라고, 그 묶음을 단단히 조이라고, 그리고 핸드폰을 과자 봉지나 비누리에 싸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와중에 그 아버지는 2번씩이나 움직이면 위험하니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역시 안도를 합니다. 그 핸드폰의 목소리 역시 딸아이의 마지막 목소리였지. 아비규환의 평목함. 15일째 되는 날 아버지가 아이를 만납니다. 해경도 아닌, 정부도 아닌, 대한민국도 아닌 진도의 작은 섬 동거차도 어부의 손에서 미역 양식을 위해 젖은 밧줄을 걷는 과정에서 80cm의 머리카락 몇 개를 남겨두고 그 머리카락을 미역 밧줄에 동여맨 채 가족을 만나기 위해 버티겼겠지요. 그 15일의 밀물과 썰물 동안에 대한민국은 구조를 잘하고 있다고, 아이들을 잘 건져내고 있다고 기자회견까지 하는 그 참담함을 그 평목항에서 아버지는 다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어부의 손에 들려진 그 아이가 해경 손에 넘어갔을 때 해경은 다시 그 아이를 빨리 데려오지 않습니다. 왜? 해경이 건졌어야 하는데 어민이 건졌거든. 업적을 알려야 되는데 그걸 망설이고 그 물에 퉁퉁 걸었던 아이를 다시 해경 배 위에 가판에 올려놓고 다시 건어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목항 임시 시신보관소 국립과학수사대 팀장님이 아이 시신 옆방에 따로 부릅니다. 아버지, 아이 얼굴이 없는데 보시겠습니까? 해경은 304분 그 모두를 가만히 있으라 했고
대한민국은 그 아버지에게 딸 얼굴이 없는데 보시겠습니까? 하는 게 대한민국이었던 것이죠. 그날부터 그 아버지는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딸 대신 카메라를 12년째 분신이냐 전국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평목항을 자주 갑니다. 목포 신항이 거치되어 있는 세월호 있는 곳에 자주 갑니다. 그곳에 가면 소리가 들리거든요. 평목항 등대에 별똥별이 떨어진 모습이 아니고 그 별이 내리는 그 별빛의 소리, 평목항 축항에 부딪혀서 깨어지는 포말이 아스팔트에 고여서 그 고인 물이 흔들리는 소리, 오늘 그 소리를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슴이 있으시면 들리겠지요. 저기 떠나가는데 거친 바람에 오이 겨울비에 젖은 꽃에 가득 찬바람을 안고서 언제 다시 오마를 겉은 맹세 없이 봄날 꿈같이 따사로운 저 평화의 땅을 찾아 가는 배여 그것이 진도길로 제주길로 바람에 물결로 어둠 속으로 저기 멀리 떠나가는데 4.3을 지나 5.18 광주 오송 지하로 대구 지하철 그리고 진도 바다의 합산 녹사평 이태원 골목을 잊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고 간다는 아픈 다짐도 없이 남기고 가져갈 것 없는 저 무용의 땅을 찾아 가는 배여 언제 우리 다시 만날까 꿈이없이 하면서 어둠에 젖었어 밀려온 바람 속 하면서 어둠에 젖어서 밀려올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이태원 파출소의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저녁 8시 33분 인파가 너무 몰려 길바닥에 쓰러지고 사고가 날 것 같다는 긴박한 신고가 하달됩니다. 파출소는 경찰관이 배치됐다고 알려주고 종결했다고 적었습니다. 20분 뒤 압사 당하고 있다. 거듭된 신고에도 똑같이 조치했습니다. 사람이 몰려 위험하다는 신고 11건 중 7건에 대해 안내 종결로 기록했는데 이 기록조차 허위로 의심되는 겁니다. 그나마 출동한 4건의 조치도 엉뚱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긴급 출동이 필요하다며 112 신고에 코드 제로를 부여한 9시 이후에도 파출소 옥상에 있던 송병주 용산서 상황실장은 도로를 확보하라, 쏟아진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라고 5차례나 반복해 지시합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인파 밀집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며 현장을 확인하라고 한 번만 도전을 했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결론냈습니다. 10시 19분 4초간 현장 비명소리가 무전망으로 전파됐고 이후 16분간 1초, 5초, 길게는 최대 7초까지 비명소리가 10차례 무전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용산서 지휘부와 형사들에게 전파됐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무전속 비명을 못 들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같이 있었던 운전기사는 악하는 비명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장 상황이 파악된 10시 32분 바로 기동대 동원이 결정됐다면 15분 뒤 10시 47분에는 기동대가 왔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구해달라는 마지막 119 신고는 이보다 늦은 11시 1분 신고자는 구출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그들의 권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참사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보는 없었다. 경찰은 불법 집회를 중단하라며 유가족들을 통제했고 오전 10시 29분이 되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묵념을 하고 희생자 159명을 기리기 위해 유가족 2명이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달라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눈 내린 바닥에 그대로 엎드립니다. 이마와 무릎은 눈이 묻어납니다. 우리들이 추위에 떨므로써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군부회의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 없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각 공포해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가족들이 무릎을 꿇었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로 떨어진 매서운 추위에도 동소리와 함께 찬인 차 바닥에 얼굴을 숙입니다. 특별법 공포를 염원하는 유가족들의 절은 날이 밝도록 밤새 릴레이로 이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숨진 159명을 기리는 뜻으로 15,900배를 목표로 삼았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은 22,000배를 그래서 아이에게 명제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좋은 곳으로 가라. 남아있는 부모님들이 열심히 투쟁을 하면서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건실한 회사원이었던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는 매주 새벽 열차를 타고 분향소를 찾습니다. 아들의 영정을 닦고 분향소 주변을 청소하고 다른 유족들과 슬픔을 나눠보지만 아린 마음은 여전합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들을 가슴에 묻고 자신의 머리를 감고 있는 이 흑인님의 어머니를 보면서 아버님을 오열하고 있습니다. 자치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550하루가 지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분향소 영정 앞에 서류를 올립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입니다. 설치 499일 만에 신청한 이태원 참사 분향소가 문을 닫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준비할 시간입니다.
끝은 희망을 아니고 계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가수 그녀의 조진선 예수의 숲에 왔습니다. 올해 봄 4.3을 추모하며 제주에서 5.18 항쟁을 기억하며 광주에서 했던 이 공연에는 이태원에서 희생되신 문혁균님의 어머니, 아버님이 직접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공연에 참여하시고 나면 식음을 전폐하실 만큼 너무 아프셔서 공연에 참여하시는 것이 너무 어렵게 돼서 제가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마음을 대신 전하러 나왔습니다. 이태원에서 희생되신 별님들과 가족분들의 화를 빌며 문호균님의 엄마 이 기자님의 글을 대독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저희 부부는 내장산에 갔습니다. 온 산을 물들인 단풍을 보며 더없이 행복하고 좋은 날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저희 부부는 TV에서 이태원 소식을 접했습니다. 취업 후 서울로 독립한 효균이가 잠깐 떠올랐지만 이태원에 갔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효균이 할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효균이 핸드폰을 용산경찰서에서 받는다. 저희 부부는 너무 놀라 남편은 실종 신고를 하고 얼마 후 아들이 이대 목동병원에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있다는 말만 해주더라고요. 그때까지 저희는 아들이 다쳤을 거라 믿고 명간호를 위한 이런저런 짐을 챙기는데 전주의 한 파출소에서 경찰이 왔습니다. 그는 서울 양천경찰서 형사에게 전화를 해보라며 연락처를 주고받고 남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애가 이태원에 갔다가 지금 이대 목동병원에 있다는데 다친 것 같아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금 짐 싸서 병간호로 하러 올라가면 될까요? 아드님 사망했습니다. 저희에게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서울에 살던 효균이 동생은 형이 다쳐서 입원한 줄로만 알고 형을 만나러 병원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아빠는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네 형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동생이 가장 먼저 영안실에 흠을 마주 있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빨리 와, 무서워. 저희는 둘째의 전화를 받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유족이 돼버린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흑인이를 고향 전주로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망 진단서가 나와야 효균이를 데려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서류 절차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경찰과 공무원들에게 물었죠. 다들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와 서울시에서 전담 공무원을 1대1로 붙인다고 발표했었는데 그게 다 허상이었습니다. 나와 있는 공무원들 모두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 채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나와 있는 모습이었어요. 한참 뒤에 오늘은 어렵겠다는 안내를 받고 숙소로 왔었는데 새벽 1시가 넘어서 이번엔 검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부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압사라고 다 발표했는데 무슨 부검이냐고 항의를 하니까 그제야 서류 절차를 밟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넘어갔지만 다른 유족 중에 검사 전화의 위압감을 느껴 부검을 허락한 분도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할로윈 데이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여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소방서에서 대책회의를 하고도 왜 안전관리 인원을 배치하지 않았는지 6시 30분 이후 34분 이후 10회 이상 신고 전화를 받고 코드 제로로 판단하여 출동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태원 파출소에서는 왜 출동하지도 않고 처리 완료로 처리했는지 10시 34분 사고 발생 이후에 용산경찰서장은 차 안에서 우전으로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를 듣고서도 왜 1시간 이후에나 출동해 골든타임을 놓쳐서 수많은 청춘들이 죽게 만들었는지 수도권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에서 찾았는데 옷이 다 벗겨져 있었고 아이를 집에 데려가라 하니까 실종 신고를 먼저 하라고 해서 신고하러 갔다 오니까 아이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들을 서울, 경기, 인천의 장례식장에 다 흩어놓았고 어디로 보냈는지 알려달라고 해도 모른다 하였고 이날 내내 수도권의 장례식장을 다 뒤져서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그날 아이를 찾아 헤매는 새벽은 가족들에게 생지옥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나라입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저는 31살 효균이의 마지막 시간을 알아야겠습니다. 아들 영정이 놓인 빈소에서 남편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과 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아들 친구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효균이를 영웅이라고 불렀어요. 효균이가 반장일 때 일진애가 힘이 약한 친구를 괴롭혔거든요. 어느 날 빵 셔틀을 시키는 걸 본 효균이가 일진의 얼굴에 돈을 던지며 내 손으로 직접 사 먹어 그러더라고요. 일진애가 효균이한테 주먹을 날렸고 효균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싸운 두 사람을 모두 혼내면서도 돌아가는 효균이를 토닥여 주셨고 교실로 돌아온 효균이에게 반 친구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저도 집안 형편이 안 좋아 방황을 많이 했는데 효균이가 아니었으면 나쁜 짓이나 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효균이가 운동이 좋아 축구팀을 만든 게 아니고 힘이 약한 애들을 일부러 가입시켜 나쁜 애들로부터 보호하려고 만든 거예요. 아들이 급식비가 없는 친구를 걱정하는 듯 바른 마음을 가졌다는 걸 알았지만 이런 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떠난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착한 아들이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억장이 무너집니다. 장례 후 저희는 하루하루 견디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밥을 먹으면 몸이 거부했고 일상에선 희망이란 단어가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주유 중 멍하니 있다가 주유기가 꽂힌 채로 차를 출발하였고 이후 한동안 운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울면 이웃의 피해가 갈까 싶어 저희 부부는 매일 천변에 가서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효균이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효균아, 아직도 내 아들이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너무 슬퍼.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멋있고 근사한 너의 모습이 생각나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엄마는 좋은 걸 봐도 행복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채워지지가 않아. 말할 때 툭 던지는 시크하면서도 정겨운 너의 말투도 너무 그리워. 내가 집에 내려오면 항상 엄마와 드라이브를 하고 쇼핑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떨고 그러던 일상의 행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가. 그리워. 보고 싶어. 딱 한 번만 내 아들을 만나보고 싶어. 엄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던 내 아들. 이번에 김장이랑 수육해서 밥 먹자고 목요일에 아빠랑 통화했었잖아. 근데 내 아들이 사라졌어. 그냥 마지막이 되고 말았어. 아들 없는 세상, 엄마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엄마 꿈에 햇살처럼 따스하고 환한 미소로 멋있는 얼굴 보여줘서 고마워. 너무나 고맙고 사랑한다. 아들아, 너희 친구가 그러더라. 효균이는 언제 어디서나 멋진 사람이야. 그곳에서도 잘 지낼 거야. 그래, 잘 지내야 해. 엄마도 효균이 곁으로 갈 때까지.
잘 지낼게. 당당하게 너를 만나기 위해서라도 우리 아들이 왜 어떻게 해서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는지 꼭 밝혀낼게. 효균아, 진상을 밝혀낼 수 있도록 엄마에게 힘을 다오. 그날까지 꺾이지 않고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엄마에게 용기를 다오.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내 아들 효균이 사랑한다. 효균아, 사랑해. 아픈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이 되신 효균님과 어머니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국민의 자유와 공의의 경쟁 및 조폐 평화적 공연과 인정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 나는 대한민국을 보셨습니다. 원래 1부 억장이고 2부 감천이라는 주제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이야기와 보신 소감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여기 6시 34분부터 목주기도가 있어서 6시까지는 여기를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감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님을 감동시켜서 이 땅에 정말 정의와 평화가 우리 모두가 서로 보듬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 시간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딱 한 분만 이거는 연극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연극도 아니고 이상한 이거를 보신 소감을 한 말씀 해주셔서 저희에게 용기를 주셨으면 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연극이 아니라 관계 우리 모두가 살아온 시간이었기에 그래서 상상이 가미된 연극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지나왔던 시간들을 보여주기에 비연극이었다고도 보여집니다. 연극이면서 비연극. 우리는 오늘 지난 2022년 10월 19일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159분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억한다는 것, 참으로 순수한 일이요. 슬퍼한다는 것, 참으로 깨끗한 일입니다. 그러나 죄 지은 놈이 제발 저리듯 이러한 우리들의 순수하고 깨끗함을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죠.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기억하고 슬퍼하면 그 자체가 힘이 됩니다. 세상의 악에 저항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덜 추워내기 싫고 묻어가고 싶고 그래서 잊을래야 잊을 수도 없지만 마치 기억이 나지 않는 듯 살아가고 있을 국가폭력의 희생자들, 그들이 우리의 시간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산안살주를 통해서 다시금 온몸으로 온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오늘 이 산안살주에 참여해 주셨던 우리 배우님들 그리고 연출을 맡아주셨던 모든 스태프분들 고맙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화재로 200여 명의 젊은이들이 나이트클럽에서 참사를 당하는 일이 있었죠. 그 참사 5주기 때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민들이여 우리는 충분히 울지 않았습니다. 돈 버느라 꼼수 부리느라 잊어버리느라고 강요하느라 충분히 울지 않았습니다. 오늘 충분히 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저 뒤에 이제 마무리를 하게 객석에 이 십자가의 길 붉은 빨간
테이프 붙은 불 좀 켜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행복하다라는 복음 말씀에서 그 슬퍼하는 사람들을 그 뒷해석이 자식을 잃은 부모를 가리킨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슬퍼하는 분들이 생겨나지 않고 억장 무너지는 일이 생기지 않는, 태어난 순서대로 죽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꿈꾸면서 여러분께서 그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을 해주실 분들이라고 믿으면서 이 약속을 다짐하는 노래를 저희가 이렇게 슬퍼하고 우울해하면서 끝낼 수는 없죠. 그 약속을 다짐하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쉬운 노래니까 여러분 같이 해주시고 초는 지금 키지 마세요. 초는 이따 킬 겁니다. 네, 여러분 함께 사랑해 기억해라는 노랫말이니까 함께 해주세요. 사랑해 저희 공연이 전국에 멀리 퍼져서 진실이 알려지고 진상을 규명하는데 조금씩 보태서 기부금을 내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씩 마음 보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까먹었습니다. 함께 인증 이 기념사진 촬영할 건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얼른 나오셔서 사진 촬영하고 무대에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십시오. 신부님 빨리 올라오세요. 자, 배우들 나오세요. 수장님들도 나오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한쪽에서 목주기도 하고 한쪽에서 무대 끊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김원영 작가님 사진 촬영하고 계시죠? 자, 나오세요 얼른. 그러면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이쪽으로 오세요. 최대한 모여주세요. 뒤쪽으로 머리와 머리 사이에 얼굴을 내리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신부님 안쪽으로 이쪽으로 앉아서 앞으로 붙어주세요. 선생님 혹시 씻고 나오? 네? 씻고 나와주시죠. 네. 먼저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경험방송 영상 한번 찍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주시고요. 영상이니까 한번 움직여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하나, 둘, 셋. 마지막에 잊지 않겠습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잊지 않겠습니다.